오늘은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 날인데요. 코로나가 좀 문제긴 문제인가 보다. 그죠? 2시 수업이 갑자기 그 학생 학교에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오늘 학생들이 전부 음,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야 된다고 부모님한테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수업이 휴학이 돼 버렸어요. 뒤에 수업은 5시니까는 시간이 한 좀 남았는데 그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체육교과를 음, 선택을 했느냐? 아니 그런 질문보다는 체육교과가 어떤 교과냐? 좀 엉뚱한 질문이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질문의 의도는 제가 파악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 어린 학생들이 그 가끔 이제 그 어리다 보니까 언어가 정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좀 이렇게 자기의 의도와 다른 이야기를 좀 해요. 근데 의도는 제가 좀 어떨 때는 아이들과 오래 있다 보니까 좀 파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너가 지금 질문 던지는 게 이런 질문 아니냐라고 막 얘기할 때도 있는데 사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은 체육교과의 특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왜 이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우리한테 어떤 걸 많이 지도하고자 하느냐 뭐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해석해보자 하면 가끔 이제 체육 대학에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부산대학교는 체육교사 양성기관이거든요. 사범대라서 그래서 학생들 지도할 때 어, 어떤 선생님이 돼야 될지 그리고 체육교과가 갖고 있는 매력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할 때가 있는데 수학교과는 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과학교과는 실험이고 국어교과는 뭐 언어적인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체육교과는 말 그대로 뭐 기능에 대한 교과인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과의 특성을 쭉 따져보면 그 교과마다 특성은 뭐 있다 그죠?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뭐 다 아시는 부분들인데 제가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도 졸업하고 학교 현장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체육교과가 탁교과보다 매력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은 과연 학교가 학생들한테 지식만 전달하는 장소인가?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지도하는 공부만 그러니까 지식의 전달만 받으면 되는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더라고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바르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럼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바른지에 대한 그리고 또 사람과 친구와 친구의 어떤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게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지식 외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과로 돌아보면은 그런 것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교과가 저는 체육교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 그러면 탁교과에 비해서 체육교과는 경쟁이 있어요. 아이들과 뭐 피구 시합도 하고 뭐 릴레이 시합도 하고 농구 시합, 축구 시합을 하잖아요. 이 시합에는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결과치를 위해서 학생들이 컴피티션 막 대회를 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갈등이 생기면 그게 또 어떻게 어떨 땐 폭력으로 이어지고 어쩔 땐 또 뭐 좌절감으로 이어지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생기는데 그때 이제 개입되어야 될 사람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력이 석인 우리들만큼 어른들만큼 그렇게 그 성숙하지 못하거든요. 그때 개입돼야 되는 게 바로 체육 선생님들이에요.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부산대학교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체육교과 참 매력적이더라. 왜냐 그러면 뭐 아이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근데 아이들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자기들의 감정이 그대로 나오다 보면은 그 감정과 감정이 부딪혀서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폭력적인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모습이 나오더라. 근데 그게 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어떤 개체가 성숙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때 이제 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확 뭐라 하느냐, 아니면 다독거려 주느냐, 아니면은 품어 주느냐, 아니면 밀어내느냐, 이런 차이점이,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이들이 좀 달라지더라.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우리 교과가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물론 농구 학원이기 때문에 농구 기능을 가리키는 학원은 맞아요. 맞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와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너희들 학원도 많이 다니는데 야, 수학학원에 2시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선생님은 돌아버릴 것 같아. 뭐 국어학원도 영어학원도 마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도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내가 해야 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나이가 되면 해야 되겠지만은 선생님 너희들처럼 못할 것 같아. 다만 너희들이 여기 운동이 좋아서 왔으면 여기 와서는 즐겁게 있다 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러다 가끔 경기하다가 아이들끼리 승패가 나뉘고 또 친구 실수로 의해서 이겨야 될 게임을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그 친구한테 되게 화를 내거나 막 그 친구를 푸시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제가 다 중단시켜버리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경기를 하다 보면은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실수를 또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더라. 근데 지금 너희들 모습은 선생님이 볼 때는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실수한 친구에게 괜찮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잘하자. 솔직히 얘기해서 경기하면서 지고 싶어서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 없지 않느냐.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걸 같은 팀에서 안아주거나 포용해주지 못하면 그 친구,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누굴까? 진 팀이 힘들까? 실수한 친구가 힘들까? 선생님 생각에는 실수한 그 친구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정말 잘하는 친구, 정말 훌륭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친구를 응원해주는 친구가 더 좋은 친구가 아닐까? 이렇게 수업을 해요. 그러면은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가능. 중학생들은요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이런 말하면 꼰대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들 보고. 그래서 제가 초등 교과를 되게 좋아하는 게, 제가 사범대학교 부산대학교를 졸업했지만은 99년도에 중초교사 제도 때문에 초등학교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 초등학교 와 보니까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체육교과 되게 중요한데 체육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한테 주어진 기회 때문에 초등학교 왔고, 그때부터 20년 동안 초등학교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중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이런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이 변화를 해요. 그 변화가 되는 시점이 지금 초등학교 이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초등교과를 되게 중요시하고 생각하거든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 이런 인성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되는데 그게 가장 가까운 교과가 체육교과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교과가 또 체육교과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체육교과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체육교과가 매력적이고 다 교과보다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더라. 그게 바로 선생님의 인성이다. 선생님이 인성이나 인품이나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런 어떤 경쟁에서 뭐 지고 이기고 승패가 나거나 실수해서 어떤 생겼을 때 그 학생에 대한 모란 학생에 대해서 야 그만해 됐어 가 이렇게 처리해 버리는 것과, 자 너희들 모여봐 선생님 생각 이렇게 이래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렇게 지도하는 선생님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당신들은 어떻게 선생님이 되고 싶으냐? 제가 체육과 학생들한테요 항상 리포트를 받는 것 중에, 대학을 여러 군데 강의하러 가다가 받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체육과에 왜 왔냐고, 체육과 온 계기가 뭐냐, 그리고 왜 왔냐, 그리고 뭐가 되고 싶으냐, 이걸 리포트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한 5, 6년 동안 다 받아봤는데
부산대학교에 온 학생들 대부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들의 영향이 가장 컸더라고요. 거의 80%, 90%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너 운동 되게 잘하는데 너 체육과 가서 체육 선생님 하면 되는 게 어때? 너 정말 매력적이야. 이 한마디에 학생들 진로가 바뀌었더라고. 대부분 제가 그 리포트를 받아보니까 그것처럼 교사의 역량, 지도자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체육교과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인성이나 인품이나 인격에 대한 부분이 계속 스스로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다.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고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달라질 수. 기술과 기능은 사실 출발점이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정말 운동 잘하는 친구는 출발점이 여기고 정말 운동을 처음 한 친구는 여길 수도 있어요. 이걸 따라잡는 거는 사실 극히 드물어요. 출발선에서 각기 다른 출발선에서 얼만큼 성장했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지. 정말 볼도 못 만지는 친구가 여기 농구하러 와서 이제 오른손 드리블 치고 왼손도 치고 경기에 참여해서 공도 집어넣고 해요. 물론 정말 잘하는 그룹에 가가지고 활동하게 되면은 실력이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거기 꿀리지 않고 막 자기 할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거지. 뭐 정말 볼만 못 만지는 선수가 뭐 국가대표처럼 잘하고 이런 경우 특히 드물거든요. 그 아이들이 출발선이 다른데 그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감안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술 기능은 그 아이의 개인 평가를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학생들의 어떤 성품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지도자가 계속 개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항상 대학 강의할 때 많이 얘기를 하고 저도 사실 그런 교육적인 철학을 항상 갖고 있어요. 저희 학원에 온 애들이 다 운동 잘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줄넘기도 뭐 처음 하는 친구도 있고 농구공을 처음 만지는 애들도 있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애들도 있는데 제가 가지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체육 수업이 재밌다. 농구 한 종목 농구도 재밌다. 공 다루는 것도 재밌다. 그러면서도 게임을 하면서 골고루에게 모두에게 기회가 갈 수 있고 나도 경기에 들어가면 못하지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개입해서 그 부분을 아이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데 미끄럼이 될 수 있도록 좀 다듬어질 수 있도록 또 교육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항상 부모님 얘기하면 저는 이 마인드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특히 초등학생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떨 때 보면 되게 무섭다 그래요. 어떨 때 보면은 또 되게 웃기다 그러고. 저는 색깔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수업할 때 애들아 수업할 땐 집중 확실하게 하자. 놀 때 마음껏 놀아. 괜찮아. 소리 지르고 좀 마음껏 소리 질러.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수업할 때는 딱 집중해서 하자.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푸시할 때는 되게 푸시해야 돼. 되게 막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근데 아이들도 알아요. 저 선생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내가 해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못 해내니까는 선생님을 나를 계속 푸시한다. 그런 걸 알아요. 또 저 막 소리 질렀다가 단둘이 가서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왜 그래 힘들어? 했더만 아이들 웃으면서 선생님 저 발이 안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처럼.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는 부모님들이 가장 고맙죠. 뭐 그런 부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당신의 어떤 교육적인 마인드, 교육적인 방식이 참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믿고 당신을 믿고 보낼 테니까 당신 열심히 가르쳐 봐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뭐 그래서 저희 학원 특징은 한 번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4, 5, 6년은 다니다가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학원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온 친구가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8년 다닌 친구도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보통 이제 부모님이 연락해서 보내요. 사실은 어머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공부에 더 집중하는 게 또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기들끼리 또 이제 뭐 모여서 운동도 하니까 괜찮을 거다고 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고등학교 가서 운동 끊으면 안 되고 운동 계속 하게 해달라고 해주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 6, 7년 했던 애들은 자기들이 가서 해요. 친구들이 모아서 농구 시합도 나오고, 자기들 스스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뭐 다른 학교랑 만나서 시합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교과의 매력은 그건 것 같아요. 어떤 기술 기능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 결과를 나오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에게 발생하는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칭찬해줘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위치에서 개입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는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역량과 어떤 교사의 인품이 되게 중요하다. 뭐 사실 뭐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가 이 영상을 보면 그럼 너 잘났단 소리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너 부끄럽죠. 아니에요.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철학, 교육적인 철학을 머릿속에 넣어둬야지. 나도 사실은 나이는 들어가지만 나이가 들어간다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뭐 인생의 굴곡도 있을 수도 있고 좋고 나쁨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꾸 저를 다듬질을 하는 거예요. 다듬어 가면서 나 역시도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자꾸 그러려고 노력하니까는, 그래야 나도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그래서 책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좋은 책들, 또 좋은 스님들이, 훌륭한 스님들이나 훌륭한 목사님들, 뭐 또 종교적으로 나오는 어떤 책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좋은 글이 적혀 있는 내용이라든지 뭐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좋은 선생님으로서 좋은 좋은 지도자로서 다가설 수 있을까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노력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주절주절 해봤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아이고,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죠?